집이에요? 아, 남자친구 집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말씀도 안 해주고. 뭐지? 안 쳐도 되는 거죠? 다들 약간 털에서 이상하게 보여. 이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진짜 저 오늘 혹시 막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너무 무서워. MC 밝은데 아니 해봐야 돼요. 자, 분위기가 딱 느껴지죠, 그렇죠? 오늘 우리 보시지 만다는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시간? 우와! 어떤 시간? 우와! 자, 안 힘드네. 무서운데? 그러니까 좀 여름입니다. 네. 여름에 가면 수건 이야기, 어. 괴물 이야기, 귀신 이야기, 하다 쓰러질 수 있고. 지금 이 안에 지금 에어컨 설치도 안 돼 있어요. 왜? 앞으로 무서워서 우리가 추워서 쓰러질 거니까. 아 근데 예전에 귀신 얘기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학교 문을 다 열었는데 다리가 없는 게 뭐야? 야야 귀신! 야야 귀신! 안녕하십니까? 괴물 전문 작가 박태식입니다. 괴물벌레가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된 거고 우리 동네에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고 있는데 무슨 괴물이 나타났다더라. 그 일기 같은데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 근데 곽 작가님이 진짜 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좀 전에 소개해 주실 때 공학 박사님? 네. 화학 박사님? 네, 공학 박사입니다. 공학 네. 박사님이신데 화학 어떻게? 네. 아 화학 전공한 공학 네, 박사님. 저 화학 회사를 다니면서 일 많이 했었죠. 단언컨대 레벨이 달라요. 어떤 레벨? 곽 작가님을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네. 이 어떤 그 괴물에 관한 학식과 연륜과 깊이가 괴물에 관한 학식과 연륜과 깊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 근데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칭찬 안 하시거든요. 아주 박하신 분이에요. 칭찬해. 근데 진짜 곽 작가님이 이 분야는 진짜 탑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처음에 하다가 이렇게 괴물, 귀신 이런 이야기에 딱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소설가로 쭉 활동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사극, 역사물 뭐 이런 것도 좀 좋아합니다. 네. 역사 속에 좀 이상한 이야기, 자료 이런 걸 구하다 보니까 꽤나 우리나라 역사 속 이야기에도 이상한 괴물 이야기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몇 년 전에? 그게 벌써 한 12년 전 이 정도 되죠? 우와. 12년, 13년 전인데 제가 소설이 크게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재밌는 소재를 저만 이렇게 품고 안고 있어봐야 네. 뭐 크게 그렇게 메가 히트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네. 저렇게 그래가지고 얘기하지만 많이 써. 다작을 하시는구나.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나. 아. 곽 작가님 호칭이 그래서 여러 개예요. 아 그러니까요. 작가님, 님. 교수님, 박사님, 선생님, 뭐 야라고도 하시고요. 야는 좀. 어이라고도 하시고요. 어이, 예, 그러셨습니까? 덕씨. 네, 그러셨습니까? 뭐야 예, 그러셨습니까? 이거? 덕씨. 네, 그러셨습니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또 이거? 왜 조명이 빨개졌어요? 아 나 싫어 이런 거. 안 무서우시다면서요, 쌤? 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 책상 안에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책상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올 것 준비해 같아. 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손이 나와서 확 잡을 것 같아. 아씨. 너요? 어이, 아 저거. 아 깜짝이야. 오! 아무것도 아니야. 있네. 뭐예요? 다행이다 그랬나. 나 뭐 손에 잡힌 줄 알았어. 이거 펴보면 되나요? 펴보면 됩니다. 혈성가 봐요. 빨갛게 써 있어요. 잘 뭐야 이거? 뭐야. 읽어주세요. 진짜 내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20날에는 비가 올 것이다.
이글 한 벌을 전하는 자는 자기 한 몸의 재앙을 면할 것이다. 두 벌을 전하는 자는 한 집의 재앙을 면할 것이다. 많이 약간 익숙한 레퍼토리인데 세 벌을 전하는 자는 크게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이 편지는 몇 년 영국에서 행운의 편지 아니에요? 아하. 그런 행운의 느낌인데요? 편지 아니야 이거? 묘한 이야기지요. 1470년경에 네. 전라남도 화순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당시 전국을 술렁술렁하게 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실화예요 실화? 기록상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어떻냐면 어떤 부잣집 마당에 부자 곽부자 이런 식으로 불러봅시다. 네, 곽부자. 제가 좀 그렇게 돼보고 싶거든요. 네. 곽부잣집 마당에 야심남.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괴물이 내려왔는데 생긴 게 어떤 모양이냐? 머리는 하나인데 입이 세 개다. 그래서 한문 표현으로 391두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름도 있네요. 이름이 있어요. 391뚝이라고 해요. 머리는 하나인데 입이 세 개.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어우. 어떤 형태였을 것 같아요? 입 세 개. 이렇게. 그렇게 세 개였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막 입이 막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막 눈 대신에 입이 있고 그런 것도 맞아요?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요거 뭐 방송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한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모양이었을까. 네. 근데 2010년에 나온 공포 영화 중에 네. 케빈 인 더 우드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거기에 온갖 이상한 괴물, 맞아요, 귀신 맞아요.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맞아. 거기에서 막판에 정말 1초 딱 등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무시무시한 괴물이 잠깐 왔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딱 보고 저 모양이다. 저걸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391뚝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모양. 입 안에 또 쪽으로 입이. 들어가네. 이런 느낌. 일단 근데 이건 본인의 개인의 주관적 확신인 거죠. 주관적인 모양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뭐 그때 당시에 뭐 사진에 스마트폰이 있어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막 SNS 올려서 아니. 진짜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럴 수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391뚝이. 아니 1470년 조선인데 갑자기 막 케빈 인더우드 나오니까. 말로만 머리는 하나인데 입은 세 개. 말로만 돌았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습이 전체적으로 사람하고 비슷했는지 네. 이렇게 뭐 대접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니까 보통 사람들 대접하는 것처럼 근데 뭐 식사는 하셨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괴물한테. 조선 시대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뭐. 우리나라 문화상 밥은 대접해야지. 정이 또 많아가지고 또. 예. 그래가지고 이 괴물을 앉혀놓고 밥을 먹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을 한 번에 한 동이를 먹었다. 많이도 먹네. 입이 세 개여가지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반찬이나 뭐 이런 것도 부식도 줬을 거 아니에요. 두부국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거 참 신기하죠. 두부국? 두부국을 반동이를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반동이? 굉장히 밥은 한 구체적이네요. 동이, 두부국은 반동이를 먹었다. 일단 많이 많이 먹었어. 먹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식성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몸집도 크고 장군감이다, 위대하다. 그만큼 몸집도 크고 장군감이다, 위대하다, 뛰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의외로 소식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의외로 소식이에요. 저는 두부국 반동이씩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우리 스태프 여러분 아까 김밥 저 별로 안 먹는 거 보셨잖아요. 너무 조금 드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괴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다 막 압도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저렇게 밥을 많이 먹다니 엄청 대단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까 적혀있던 그 이야기. 이걸? 뭐 언제는 비가 오는데 다음 달 20날에는 뭐 비가 오고 뭐 언제는 또 안 오기도 하고 근데 혹시 뭐 비가 안 오면 그때 밭을 매면 절대 안 되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91두기가 목격된 곳이 화순이라는 이 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당시 전라남도 여기저기에서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뭐야? 예를 들면 뭐 보성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다. 오. 함평에서도 목격담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뭐 식사 구걸하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보성 같은 경우에는 박석로라는 사람 집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 이 사람한테, 이 괴물한테 밥을 주려고 하니까 쌀이 한 말씩 들어갔다. 아이고. 한 마리면 이게 얼마? 그리고 묘사가, 세부 묘사가 살짝 다른데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돼 있냐면 다른 것은 뭔가가 없고 네. 몽두만 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몽두 뭔지 아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몽두 그 요즘에 스파이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네.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누구를 납치해서 데려갈 때 어디로 데려가는지 못 가게 이렇게 씌우는 거 있죠? 네. 시커먼 청 같은 거. 네. 조선시대는 주로 죄인 같은데 그런 걸 씌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고 있었다. 딴 거는 어떤 치장 같은 어떤 뭐가 없고 그것만 쓰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쓰고 있으면 입이 세 개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뭔가 묘사가. 신기하죠? 다른 애인가 보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예언을 해주냐면 내 아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큰 풍년이 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날씨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기상 특히 이제 농본주의 국가인 조선에선 그땐 더 중요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와전된 이야기?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뭐에서 감명을 받냐면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왜 그때 당시에 유행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도대체 당시 사람들 왜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 중요하겠네요. 내용 속에서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당시의 문화, 그때의 유행 어떤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1470년대 이때 조선 사람들에게는 지구 멸망이나 세계 평화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가 언제 내려서 농사가 잘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던 문제였던 시절이지 않았나 그거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조선 전기면 이제 세종, 성종 이럴 때면 이제 한참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좀 잘 이끌어 보려고 했던 때니까 이야기가 딱 맞네. 이게 곽재식 작가의 매력인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역사 기록에서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칭찬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어. 아니 속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네, 속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완전히 뭐 그냥 허황된 이야기 아니고 뭐 제가 어디 화순에 갔다가 제 아는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창작한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1470년 5월 26일자 성종실록 기록을 보면 전라도를 다스리던 관찰사 고태필에게 성종 임금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관찰사면 이게 감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도지사급이거든요. 높네요. 정말 높은 관직인데. 그렇죠. 우리 요즘에는 더군다나 도가 뭐 남도도 있고 북도도 있고 광역시 있고 해서 도가 많은데 이때는 또 도가 별로 없었어. 그렇지. 팔도인데. 더 요즘보다 사실 더 높다고 더 볼 수 높지. 있죠. 예. 당상관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건 그래도 굉장히 그 지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결과 이제 2달 후에 1470년 8월 3일자 네. 성종실록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내용이 더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다 정리해 보니까 이제 방금 같은 그런 뭐 한평에서 본 이야기, 보성에서 본 이야기, 화순에서 본 이야기 다 종합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좋아하는 게 네. 이렇게 기록이 있으면 그때 당시의 전후 사정을 보면서 네. 그 배경을 좀 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1470년 기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470년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거를 다른 기록을 통해서 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1470년 같은 경우에 한 1년 반 정도 동안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런 날씨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 유행을 할 만한 상황이었고 네. 한편으로는 성종 임금 같은 경우에 13살 때 임금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이 된 직후에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맞아. 못하고 맞아. 뭐 수렴청정 이런 식으로 나라의 높은 윗분들이 자기 어머니뻘 되는 사람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려주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요때가 마침 본인이 직접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던 그 얼마 안 됐을 무렵입니다. 친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성종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좀 세심하게 사람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여러 가지 지역의 많은 문제를 내가 살펴봐서 해결해 준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성종 임금님 귀에게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축축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세종, 성종, 조선의 번성기라 이야기하지만 이게 세조, 그다음에 이제 예종 일찍 죽고 성종으로 딱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회가 좀 불안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카리스마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윗대 왕이나 혹은 이제 당시 왕실 어른 앞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이렇게 좀 독자적인 모습을 딱 보여야 되는 그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왔다는 건 이 이슈에 적극 부응하면서 이제 딱 어떤 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유 괜찮은 분석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앞 얘기는 이제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뒷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면 뒤에 보면 여기 적힌 내용을 믿지 않으면 눈이 먼다. 한 벌을 전해라, 두 벌을 전해라, 세 벌을 전해라.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우리 집에 갔는데 앞마당에 편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그걸 줍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주웠거든. 아마 예상이 될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하얀 이렇게 편지지에 그 몇 장을 손으로 쓴 거야. 근데 거기에 이 편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링컨도 이 편지를 받고 루즈벨트도 이 편지를 받는데 이거를 무시했던 케네디를 암살을 당했고 누구는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너도 몇 장을 써서 나한테 15부를 쓰라는 거야. 많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보겠다.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 고민이 돼서 며칠을 끙끙 앓다가 엄마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니까 엄마가 듣더니 그냥 그 편지를 옆집 세대 아줌마 집에 던져라 해가지고 던졌지. 그리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어린 나이에 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제가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 뒷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뒷얘기. 이건 너무 신기하죠. 너무 사실. 비슷한데? 행운의 편지? 또 오 선생님 어떠세요? 오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있었나요? 제가 또 선생님을 이제 하니까 또 되게 이상하다. 제가 또 오 선생님이라 불릴만한 게 또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전파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협박성을 띈다거나 전파를 막 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사람들이 심쌤처럼 겁을 먹고 막 퍼뜨려요. 그럼 이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체인 레터라고 하죠.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행운의 편지 같은 경우에 네. 이 편지는 영국에서 맞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이게 굉장히 널리 퍼졌다. 그치. 신비롭게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묘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1470년도에 이 삼구일뚝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편지에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명나라 이런 거 나와요? 지금 이 편지는 중국 요동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신비감을 자극하네요. 야 똑같네. 그래서 이거 좀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로 조선에서 유행하기 전에 중국에서도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을까? 조선에서 뭐 영국으로 퍼졌을까 심지어? 아니면 어떤 뭐 중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에 퍼지면서 막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영국 버전이 나중에 생긴 건가? 저는 이거를 연구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행운의 편지 이런 거 뭐 한 몇십 년 전에 퍼진 거 아닐까 이렇게 무심코 생각하지만 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최소 550년 전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언론학적인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로를 연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논문 과제 준 거예요? 하시면 되겠다. 약간 땡기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좋아. 이건 인정. 오랜만에 곽재희 작가 재밌다. 만났는데 야 그동안 많이 들었네.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 처음 보고 나서 신기해가지고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 무슨 생각도 한 적이 있었냐면 진짜일 가능성은 없는데 상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소재로 소설을 꾸민다면 어떻게 꾸미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진짜로 외계인이나 네. 아니면 뭐 미래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우주복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었겠지. 아 몽두.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몽두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바이저 같은 그런 걸 싹 하나 올려. 이런 걸 이렇게 올리면 약간 진짜 입도 있고 산소호흡기도 뭔가 달려 있고 이게 까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거는 저 사람은 입이 세 개인가 뭐 여러 겹으로 돼 있나 어떻게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저는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사실 곽실 작가가 되게 이 괴물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지만 본인은 하나도 안 믿거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진짜요? 교실 파괴자라니까.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믿어요. 교실 파괴자라니까.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어. 저는 손톱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본인이 막 퍼뜨린 다음에 다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해. 못된 사람이야. 왜냐면 제가 이제 소설가로 소설을 써야 되니까 네. 이걸로 어떻게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재밌을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좀 냉정해지려면 너무 또 믿으면 곤란해요. 이거였다면 어떨까 저거였다면 어떨까 진짜 괴물일까 뭐 입이 세 개 달린 무슨 짐승이었을까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재밌기 때문에 아 근데 믿으면 곤란합니다. 나 사실 옛날에도 몇 달 방송하면서 진짜 화났거든. 매주 이렇게 무서운 얘기 나오면 아니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우주복이 오고는 몇 달 그때 했던 얘기는 설득력이 거의 없었거든. 야, 이 얘기는 좀 진짜 좀 그럴듯해. 근데 오늘 적극적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빨려들고 있어요 지금. 와. 뭐야 이거 또 뭐야, 색깔 또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 이상해. 와. 뭐야 이거 또 뭐야 색깔 또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 이상해. 또 뭐야 무서운 얘기 또 할 건가 봐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또 있습니다. 또? 네, 우리 오 선생님 또 안에 한번 서랍 안에 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막 잘린 손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럴까 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더 레벨이 높습니다 이번 게. 죄송해요. 없는데? 뭐야? 없는데? 뭐야?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쌤 해주시면 안 돼요? 싫은데요? 뭐야 미끌미끌해? 아니, 털 같은 게 있어요. 오. 털 같은 게 있어요. 오. 깜짝이야. 저 이게 머리카락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상상이라는 게 그게 진짜. 진짜 지금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니 왜 다리밖에 없어요? 이게 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또 조선을 뒤흔들었던 귀신 이야기, 괴물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게? 상체가 없는 해골이. 무슨 소리지? 저만 들리는 거 아니죠? 이게 애들이 인사하는 소리잖아. 왜 깜짝깜하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짜려 내보내자. 야 이거 예고편이다. 아니 뭔가 진짠가 잠깐 순간 생각한 거죠. 그래도 간이 작아요 제가. 그 괴물 얘기 귀신 얘기 안 믿는데 가는 자가. 이건 또 새로 발견한 사실이네. 깜짝 놀랐어 막 진짜 막. 1486년 조선시대에 정말 전국을 뒤흔들었던 서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귀신 이야기, 괴물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격담을 핵심적으로 전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네. 호조 좌랑 벼슬을 맡고 있는 벼슬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죠. 네. 이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 귀신, 이 괴물 때문에 정말 고생했다. 왜요? 이 귀신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왜 뭐가 있길래 일상생활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집에 어떤 여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창문을 찢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갑자기 불빛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기와장을 던진다, 돌을 던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 발 거는 것처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사람 다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얘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네.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모양이 특이하다. 상체가 머리도 없고. 네. 일단은 이 이두가 자기가 직접 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들 다 물어보고 노비 뭐 하인 이런 사람들 그득그득한 집안이었던 있는 거예요. 집이었구나. 지원 사람들이 이두 씨를 겁줘서 죽이려고 약간 그럴 수도 짠 음모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본인만 못 본 거 아니야? 사람들 물어놓고 물어봐 본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노비 하인들 중에 본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반신은 보이지가 않는다. 상반신은 없는 것 같다. 하반신만 걸어다니는 그런 형태다. 좀비네요, 좀비. 그리고 원래 귀신은 발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반대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치마를 입고 있는데 치마가 굉장히 남루한. 야 이렇게 진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거를- 낡은 치마를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마 밑으로 발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리 모양이 시커멓게 말라붙은 모습이다. 뼈만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시신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하반신만 돌아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 조선 좀비. 예, 뭐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킹덤 킹. 이 귀신을 만난, 그러니까 퍼져 있던 이야기예요. 네. 이 귀신을 이제 보고 마주쳐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귀신한테 직접 물어봐서. 제가 도대체 이렇게 뭐 뼈만 남아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선 사람들 대단해. 귀신이- 왜 이렇게 아니, 돌아다니세요? 할만 하잖아요. 화를 무슨 내요. 스타일이냐고. 저승에 가면 패션이 그러냐고. 물어볼 만 그래도 하잖아. 곽 작가 같은 사람이었을 거야. 아니 뭐 치마라도 좋은 거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쵸. 왜 그런 걸 입고 다니느냐? 뭐냐 이게? 물어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잖아요. 또 말도 해줘요. 나는 땅 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하 지인이라서 그렇다. 본인이 본인을 지하 지인이라고 부른 지인이라고 거예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해 보기로는 지하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무덤을 뜻하는 이야기겠죠. 네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네. 상반신은 벌써 이미 다 사라졌고 하반신 좀 남아 있고 치마 좀 남아 있는데 그 상태로 다시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이 꼴이지.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진짜 리얼리티 좀비 같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좀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다 형체를 다 갖고 있잖아. 그쵸. 이도 리얼리티잖아. 상반신 없고 다리로만. 뭔가 사고로 상반신이 없어진 그런 거라든지. 코리안 좀비. 네. 코리안 좀비 약간 격투기 하시는 분 아닌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두 집에만 나왔던 건가요? 아니면 또 딴 데도 이 나오나? 시기에 귀신 이야기가 서울의 이 근처에서 이상하게 유행을 꽤나 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기록만 봐도 이 이두 집에서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정확한 형체는 이 집의 경우에는 묘사는 안 돼 있는데 정창손이라고 하는 이분 굉장히 높은 분이 영의정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세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 이분 뭐 아주 관록 있는 뭐 권력도 있고 주로 권력이 빌붙고 사람들 다 아는 아주 높은 분이었는데 아주 높은데 별로 훌륭하지 않고. 정창손 집에도 귀신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왜 이렇게 요사스러운 귀신이 많이 나타나느냐. 술렁술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일으켰던 이야기였습니다. 지하 지인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사는 집안에 많이 나타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화순의 어떤 친구랑 좀 좀 있죠. 다르네. 아까 그 이야기와는 톤이 좀 다르죠. 아까 그 이야기는 뭐 농사 잘 되는 거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이야기하고 그렇지. 무슨 뭐 편지 백기라고 하고 뭐 이런 건 이런 집에서 편지 백기라고 해봐요 누나 깜짝 안 해. 그쵸. 노비들한테 야 백겨라 이렇게 하면 그냥 처리 그러네요.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와. 그래. 그냥 뭐 이상하게 나와서 저승에서 돌아온 이런 섬뜩한 이야기만 그냥 돌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당시에 조선시대 임금님에게까지 이게 어떤 공식적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좀 초장에 언급되는 이야기로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도 이제 성종 임금님이 임금님이었던 시기인데 성종 때가 때가 많이 귀신의 시대인가? 그때 시대인데 이제 임금님은 뭐 경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신하들한테 여러 가지 뭐 배움을 기회를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치점을 받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가 당시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에 서울 시내에 성 안에 이런 요사스러운 귀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예조판서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아, 권력자죠. 예조판서면 학식도 풍부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일 텐데 예조판서가 귀신 쫓는 대책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것도 재밌어요. 대포를 쏘자라고 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심코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는 그냥 영화나 무슨 뭐 그치.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데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준 그것만 좀 알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포로 한번 화끈하게 갈겨대면 아무리 귀신이라도 놀라서 도망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광해군 같은 사람은 궁중에 그런 괴물이 너무 많고 귀신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대포 쏘는 부대를 꾸려가지고 밤마다 쏘고 다니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귀신 잡는 전문. 부대. 귀신 잡는 그런 그때 해병이 시작이 된 거야.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는 포병대지 해병. 실제 그런 기록도 있어요 후대에는. 그러니까 꽤나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실록을 읽는데 이렇게 다른 것만 보지? 저는 이런 거 중심으로 정말 보거든요.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정창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사자.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이런 뭐 귀신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죠. 이때 실제로 정창손이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 그냥 나는 무시하고 굳건하게 버티면 귀신 이거 뭐 다 사그라들 거다라고 버텼더니 결국은 정찬손 집에서는 문제가 사그라들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종 임금님은 이때 대포 쏘는 거를 따로 추진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 이 말이 왜 되게 감탄을 했냐면 사실 네. 이제 조선이 화약무기를 만들잖아요. 네네. 세종과 문종 때 정말 열심히 만드는데 이 화약무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냥 이렇게 쏴서 사람을 죽이는 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진족을 상대할 때 네. 여진족이 화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타고 화살을 쏘는 여진족을 상대할 때 화포라는 신무기로 겁을 줘서 많이 내쫓는 역할. 그러니까 이 당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무기인 거지. 그러니까 하물며 그 야인들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귀신쯤이야. 좀 이런 어떤 그 시대성이 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묘한 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요. 오, 근데 하나 약간 실망스러운 건 학교에서 우리가 외울 때 성종 경연 강화 이렇게 시험에 외우게 시켜요. 모여서 이게 경연하다가 심심한 거야. 그럼 야 이번에 뭐 새로운 거 없냐? 아유 좋은 이야기 같고요. 뭐 좀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 전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느낌이네. 각판서 오늘 또 각판서 또 준비해야지 이렇게 풀어주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정말로 당시에는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행을 했었는지 이 조선왕족 실록이나 이두하고는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용제총화라고 하는 조선 전기를 오. 대표하는 별도의 전혀 다른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중간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 쓸 때도 조선에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을까? 그래 이 이야기 정도 넣어야지 라고 해서 집어넣을 만큼 당시 조선 전기에 적어도 한 몇십 년 정도는 조선을 대표하는 귀신 이야기라면 그 하반신만 돌아다니는 그거지 라고 다들 생각했을 정도로 유행했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뭐 조선의 귀신 하면 다 이렇게 긴 머리 늘어뜨리고 뭔가 이렇게 흰 옷 입고 네. 머리카락 강조해요. 요즘 이야기 속에서. 맞아요. 그죠? 뻔하잖아.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500년 전 조선시대에서 제일 유행한 귀신 이야기는 하반신만 돌아다니는 형태. 그런 희한한 모습을 가진 것이 제일 유행한 귀신 이야기였다. 아니 근데 삼고일뜨기는 뭔가 나왔는 배경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하지는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어요? 오늘 유달리 굉장히 오늘 몰입한다. 너무 재밌네.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요? 이거 좀 갖다 붙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네. 나름대로 또 제가 이제 또 어떻게 이야기로 갖다 붙여볼까 네네네. 고민한 끝에 또 뭐 만들었다. 난 대충 알겠어 이제. 나름대로 제가 세운 한 가지 설이 있으면 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설이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성종 임금의 할아버지가 이제 세조 임금이잖아요. 세조. 임금 이제 수양대군이죠. 자기 조카의 임금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많이 벌였던. 그리고 그거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저승으로 줄줄이 보내버렸던. 많이 죽였죠. 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명문 대갓집 사람들이 세조가 임금이 되는 거를 반대했다라고 해가지고 처형당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일가 친척들, 네. 그 사람들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됐느냐. 조선시대니까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친구나 친척도 다 처벌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연좌제 시대거든요. 그래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 양반으로 살다가 근데 야, 네 친척 누구가 대역 죄인이라더라. 니 이제부터 노비 해라. 이렇게 된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속에서 좀 더 극화돼가지고 그렇게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노비로 전락하고 나니까 네. 그 노비들을 누구한테 주로 나눠줬느냐. 어떤 이야기가 좀 유명하냐면 그 이제 반대파로 수양대군 세조한테 붙어 있었던 네. 그 사람들 집안에 그렇지. 이건 니하고 옛날에 사이 안 좋아서 싸우던 사람인데 네.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던 사람인데 얘 망해가지고 지금 걔네 아들이 노비가 됐다고. 걔네 부인이 지금 노비가 됐다고. 니네 집에 노비로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이에요. 네. 이제부터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지어낸 자,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붙일까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아까 저는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도 본인은 본 적이 없고 집안 노비들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창손이라든가 이두라든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노비 중에 의외로 한 세대 정에는 명문 집안의 사람들이 그렇지. 노비로 전락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쉽게 생각을 해도 양반으로 살다가 노비로 인간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뭔가 헛것이 보이고 고생하는 일이 많고 뭔가 집안일이 잘못됐을 때 뭐라고 둘러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아니 뭐 귀신은 그랬나 보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거 정도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식의 정치적 혼란이 좀 배경이 되었었기 때문에 양반 대갓집에 이런 귀신 이야기가 유행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오늘은 그냥 다 그럴 것 같다. 그렇죠? 네. 무한 믿음. 곽재희 작가님한테 푹 빠졌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설화와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정사를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곽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런 소문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런 정치사를 배경으로 한 어떤 리얼리티와 이게 붙는 부분이 좀 있다. 뭐 이런 추리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정창손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귀신 사건이 언급된 후에 1년 후에 세상을 그러니까. 뜬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지인이 알고 보니까 막 단종의 어머니 막 와, 정창손 집에 와서 너 때문에. 왜냐면 정창손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 역모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렇게 뭐 연결해 볼 수도 있는. 아, 이거 별론가요? 아니 뭐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재청화 같은 이야기 책에는 이두 집에 나타난 귀신 같은 경우에는 뭐 물어보니까 내가 네 고모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정창손 집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도 않고 하니까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원한을 품었던 사람 이야기하고 연결되었을 가능성 뭐 저는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왕한테까지 소문이 갔다 그랬잖아요. 약간 왕을 그 당시에는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왕을 대놓고 디스하지는 못하니까 요괴나 괴물이나 귀신 이야기를 만들어서 약간 왕을 돌려서 이렇게 디스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 잘못 퍼뜨리다가 이제 붙잡히면 그치. 말 한 번 잘못 옮겼다가 또 목숨 날리기도 하고 그때 막 죽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일도 사실은 꽤나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네. 제가 한국의 괴물 이야기, 귀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좀 느끼는 특징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는 또 후기로 가면 갈수록 유교 문화가 이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사람들이 괴물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떠들고 다니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컨텐츠가 약간 소멸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괴물 이야기나 귀신 이야기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옛날 뭐 외국 괴물 이야기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동쪽에는 무슨 괴물이 있고 서쪽에는 무슨 괴물이 있고 북쪽에는 뭐 불의 괴물, 물의 괴물 맞아. 그런 체계적으로 쫙 정리된 그런 괴물 이야기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괴물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거는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런 거는 양반이 선비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라고 해가지고 약간 터부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형태의 이야기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괴물 이야기, 귀신 이야기는 막 대중 없는 막 이상한 게 막 많아요. 뭐 갑자기 막 상체만 있다고 했다가 입이 막 세 개라고 했다가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좀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돌아보면 그래서 대중 없다 보니까 되게 개성적인 것도 많고 좀 신기하고 특이한 것도 많고 라고 해서 또 나름의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이 한국의 전통 속 괴물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 문화 영향 속에서 이게 체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로 많이 구전 전승이 되고 그래서 곽재희 작가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배가 고프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더. 오늘 이렇게 재밌는데 피곤하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데 재밌어요. 뒤가 긴장되고 네. 몸이 피곤해. 아, 근데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괴물도 많고 그런 거랑 관련된 전설도 많고 그럼 왜 많은 걸까요? 우리나라엔 특히? 세상 여러 나라들을 보면 이런 무서운 이야기, 괴물 이야기가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 나름대로 이렇게 많아요? 퍼져서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설이 이제 흔히 이제 육조 시대라고 하는 남북조 시대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중국 괴물들은 뭔가 스케일이 클 것 같은데 그러게요. 많고 그때 당시에 중국의 소설들이 유행했던 경향이 네. 주로 이런 무서운 이야기, 야. 괴물 이야기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 읽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소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괴소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르가 있는 거예요. 네, 괴상한 것을 알리는, 괴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다. 지괴소설이라는 것이 중국 소설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동물이 사회적 동물로서 굉장히 예전부터 살면서 무서운 이야기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쵸. 많이 퍼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치. 예, 저기 가면 진짜 무섭게 생긴 동물이 있다. 거기에 호랑이라는 게 산다더라. 그치.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습성 속에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 위험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걸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학, 전설이라는 것은 괴물이나 이런 무서운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전설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이야기의 역사가 짧지는 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보면 이런 다양한 귀신 이야기, 괴물 이야기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한국의 괴물 하면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도깨비, 뭐 구미호, 아하. 뭐 해태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다 안 영화를 나는데. 본 거 아니면 경복궁 가서 본 거잖아. 도깨비 이야기도 약간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좀 특이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도깨비 이야기는 연구하기에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도깨비라는 말은 순우리말이거든요. 네. 맞아. 네, 그래서 도깨비 기록을 한문으로 된 내용 속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뭐 한글로 된 일부 기록 중에서 이제 뭐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도깨비 네네. 워낙에 유행했던 괴물이기 때문에 없지는 않은데 한문으로 된 기록 중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길게 있는데 보면 이게 도깨비 이야기 같기는 한데 맞아. 이게 도깨비 이야기가 맞나 아닌가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고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까지를 도깨비 이야기라고 봐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도깨비를 그려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아. 한자로 써놓으면 도깨비 순우리 말이니까 그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한글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바람에 도깨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정보를 아직까지도 많이 못 파악한 측면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우리가 도깨비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공유. 그 가장 공유 도깨비 공유? 잘생겼어. 너무 좋죠. 현대적이군요. 한 스텝 정도 더 앞선 시대의 이야기 떠올려 보면 네. 우리가 도깨비라고 하면 흔히 약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뿔 머리 맞아요. 달려 있고 이렇게 방망이 같은 거 네. 방망이도 뿔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죠. 방망이 뿔 달리는 방망이 하나 들고 있고. 팬티가 아주 질겨요. 약간 그런 팬티가 질겨. 보통 이렇게 호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팬티. 그 보통 이렇게 노출을 좀 많이 하고 계셔. 그렇죠, 그렇죠. 팬티만 입거든. 몸 자랑을 좀 그렇게 하시면서. 네. 근데 또 몸에 근육질은 아니야. 맞아. 들렁들렁하고. 뭐. 그런 분들이 도깨비 모양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도깨비 모양은 사실은 일본에서 오니라고 하는 그래. 일본의 오니가 이제 한자로 귀라고 쓰고 일본에서 그건 오니라고 읽는데 그 큐슈의 온천에 가면 다 네. 걔네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일본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오니의 형상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뭐 주로 이제 광복 이후 뭐 광복 직전 이럴 때 동화책이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국에서 도깨비를 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만화로 그려가지고 뭐 출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보여야 되는데 이거 뭐 자료가 없고 하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시각적 형상화를 이제 일본 걸 베낀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운이 이야기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많이 느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일본에서 운이 그러겠네요. 보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정착이 된 것이고 네. 과거의 조선시대의 도깨비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 형상이 기준이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저러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상상력 속에서 우리가 도깨비의 모습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장 오늘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트렌드의 귀신들이 많이 등장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조선시대 때 생각하는 귀신의 모습은 오늘 우리랑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문화를 벗어난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이게 정말 사실 이제 복합 융합 지식인이거든요. 오, 진짜 그 말이 딱 맞네. 왜냐면 과학, 공학, 화학, 추리소설, SF 소설, 괴물 막 사람 거기서 나오는 아니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수입은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아니 왜 좀 띄워주려고 왜 끌어내리는 거예요? 네, 너무 여러 명만 벌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나라의 괴물 하면은 항상 알고 있던 게 뭐 구미호 뭐 이 정도였다가 그래. 오늘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괴물들을 어디서 이런 얘기 듣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제 책을 사보셔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글도 되게 잘 쓰요. 아, 그러니까요. 나중에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 꼭 들려줘야겠고 책도 꼭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늘 그렇듯이 우리가 한 시간 만에 보낼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좀 괴물을 깊이 털었기 때문에 네. 깊이 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또 곽재희 작가님과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렇지만 전염병 외에 다른 수많은 일들과 연결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세균, 바이러스 이야기를 재밌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넘치고 그 너무 지식이 재밌어요. 우리에게 상상력을 제약하는 정말 대단한 작가님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 좀 많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